예, 두 번째 발표는 마산대학교 우수 사례로 마산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김정호 부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대학 그 사례에 대해서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대학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돼서는 그 경상남도에서 미리 이제 소집해 가지고 대학의 특성화 분야별로 그룹을 지어줬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대학교는 마산대학은 그 수요조사 주관대학으로 설정하고 광역 주도의 분야 특화 분야와 시군 주도의 특화 분야를 설정해서 각 소 그룹별로의 그 협의체를 재구성하도록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전문 대학 활성화 사업 실무 협의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도, 시군구, 기업, 산학, 대학이 다 협의해 가지고 이제 그 저희 대학의 비전은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지역 특화 분야 선도대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지금 지산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그 주간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학별로 국외 대학이 뭐 조금 그 금액까지 말씀드리면 2천만 원씩 각출을 해가지고 1억 8천의 재원을 모집해서 그 대단위의 수요 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과 조선 그리고 관광과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라이즈 체계를 대비하는 그 실제 전문 대학교의 인력 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어떤 자료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본 사업 라이즈 체계로 들어갔었을 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대학교의 인력 유형이 이런 것이고 저희 대학이나 아니면 국외 전문 대학의 역할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이제 미리 이렇게 그 저기 국외 대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이건 이제 저희 대학 차원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기초 수요 조사를 하면서 크게 저희 대학의 고유 특성화 분야를 지역에 어떻게 녹일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대학교는 사실 감보건 계열의 중심의 대학인데 사실 지역 산업과는 미스매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기초지자체 연계학과와 그리고 그 대학의 주력 산업 도 차원의 주력 산업 분야를 연계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는 경남 라이즈 연계 사업의 꼭지와 그리고 창원 특례시 분야의 꼭지와 이를 통한 학과별의 융합을 통해서 창업 중심의 트랙으로 갈 건지 아니면 취업 중심의 트랙으로 갈 건지를 구분을 하여서 이제 학과들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과들의 그 트랙을 통해서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 융합을 하게 되면 융합 과정을 실현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기 무인 항공 설계 제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UAM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산업체와 외국인 고용 협약들을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조금 그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거는 국외 대학교의 수요 조사를 하기 전에 이 보고서를 할 때 특성화 분야를 도출하는 관점에서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기초지자체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마산 대학교의 강점이 무엇이고 실제 내부에서는 어떻게 강점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AHP 분석이라고 해서 계층화 분석인데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되게 많이 활용되는 분석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그 헬스케어와 스마트 모빌리티와 웰리스 순으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우리 대학의 내부에서는 이제 헬스케어와 관광과 스마트 모빌리티 우선순위가 뒤에 부분이 좀 달라졌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 대상을 가지고 그리고 산업체군 군과 관련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지산학 연계니까 지역이 원하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헬스케어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를 우선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창원 특례시의 고령화 인구 비율을 설정을 확인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그 주요 이슈 분야와 그리고 경상남도가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항공 분야에서 저희가 어떻게 매핑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었고, 전문 대학에서는 항공 분야가 굉장히 그 광범위한 분야인데, 이 분야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니까 전문대학교 그 공대 기반의 애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그 제조 설계 분야, 그 CAD와 관련된 분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분야는 실제 CAD나 기초 설계 분야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애들은 그런 작업을 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대학교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는 한데 다소 좀 어렵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년제 애들이 조금 피해가면서 좀 많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제조 설계 분야를 공통적으로 뽑아내고, 이 분야는 사실 그 무인 이동체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분야가 아까 말했던 유해임, 선박 그리고 그 자동차 분야에서도 다양한 취업군에 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취업의 그 조금 그 취업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문제를 도출했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고, 그 참여 학과들에 대한 평가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했던 지표들과 사업 추진의 의지를 통해서 최종 아까 보셨던 학과들이 이제 선정이 됐었고, 헬스케어 분야는 창업이 가능한 학과들을 도출해서 작업치료, 안경광학과 그리고 언어치료과가 융합 트랙을 설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조 설계 융합 분야에서는 기계 자동차와 스마트 무인 항공, 스마트 전기과가 있었었는데, 이 제조 설계에서 더 참여 의지를 높게 나타내는 스마트 무인 항공과와 전기과가 융합 트랙을 설정하도록 했었고, 기계 자동차과는 외국인을 이미 받아들이고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 저희 그 지역에 이제 연계해 가지고 이미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분야를 외국인 특화 분야로 설정을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관적으로 그 전략 체계를 라이즈라고 설정을 하고 전략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고요. 그 세부 이제 그 추진 전략의 세부 과제를 설정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여기에서 학사 구조의 개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무처와 협의해 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좀 진행해 주십사를 요청했고 과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 여기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에 대한 학사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학사 구조 제도 개편 그리고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과정 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부적인 이제 교육과정 트랙들을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융합 교육과정들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이제 그 공간들이 필요하게 되고, 각 이제 특화 분야별로 그 시니어 헬스케어 비즈니스 트랙과 스마트 융합 트랙은 이제 센터를 설립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저기 시니어 헬스케어 비즈니스 트랙은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1, 2는 마지막에 창원시의 제안서 같은 계획들로 제출이 됩니다. 그게 이제 창원시가 제안을 채택하든 하지 않든 저희 학생들이 실제 캡스톤 디자인을 했던 아이디어들을 제출을 해서 뭐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보건계열이니까 바우처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안까지도 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이제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 세부적인 교육 과정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성인 학습자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여 가지고 이 성인 학습자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학사 지도 체계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희는 별도의 그 성인 학습자를 위한 인증 체계, 외국인을 위한 인증 체계까지도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장학 지원과 창업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제반으로 이제 받쳐주게 되어 있고요. 글로벌 뭐 융합 트랙 인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창업 지원과 관련된 이제 지원 체계 구축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주간 대학으로 설정을 됨에 따라서 그 현재 1차 년도에는 취업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 협업으로. 2차 년도에는 실제 이 경상남도에 관련된 산업체 군과 대학과 서로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이라서 다음에 성과 발표가 있을 때 혹시 불러주시면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이제 재정 투자 계획들에 대한 체계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서 뭐 발표하실 내용하고 제 개인적으로 배울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너무 짧아서 발표해 주셨던 우리 부단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3년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워크숍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